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말리 GPU를 사용을 하더라도 게임 성능이 괜찮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작했던 아너 20 프로의 리뷰. 자, 그렇지만 아너 자체가 최고의 플래그십을 지향하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카메라 등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열흘 남짓 실사용을 하면서 앞선 리뷰들 외에 일반적인 사용 부분들과 전체적인 소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텍스트가 좋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방문해서 텍스트로 훑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외산 스마트폰. 특히 중국 내수용 스마트폰을 구매를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언어 문제와 구글 서비스 사용 문제인데요. 특히 화웨이와 아너 스마트폰과 같이 글로벌 버전을 판매를 하더라도 중국 내수용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경우에는 중국 내수용을 구매하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매직 UI라는 운영체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화웨이 스마트폰들을 접해본 지가 오래되어서 EMUI와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지만 레이아웃이나 이런 설정 방법들 예전에 경험했던 화웨이의 EMUI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 내수용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언어 문제 또한 매직 UI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글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어서 언어 문제 또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앱이라든지 이런 설정 부분들 대부분 이렇게 한글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라이브 잠금 화면 등에서 중국어가 좀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사용에서 전혀 불편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외형으로는 애플의 iOS와 유사한 앱 서랍이 없는 전형적인 중국 스마트폰의 U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올 초에 아너 V20 리뷰를 할 때에는 보지를 못했던 앱 서랍을 가지고 있는 그런 UI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요번에는 가능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앱 서랍이 들어오면서 이 중국 내수용 아너 스마트폰들은 노바런처 등의 타사 런처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새로운 애로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많이 시끄럽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글 서비스는 어떨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내장된 앱마켓에서 구글 정도만 검색을 해서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앱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가지 앱 중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업데이트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구글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문구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만 하면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사용을 할 때는 특별히 동기화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구글 동기화 중에 여러 항목 중에서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구글 캘린더를 또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 동기화가 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샤오미가 인지도가 가장 높죠. 자, 그렇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 덕분인지 언제나 샤오미의 알림 설정에 대해서 문의는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너 2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알림은 기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샤오미보다 좀 나은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나 중국 스마트폰 배터리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꽤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앱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 앱 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 시작 등의 별도의 예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에서 잠금 설정 또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화웨이나 아너 스마트폰 사용할 때마다 저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사용하는 앱 중에 사진 백업하는 앱 하나가 언제나 이 화웨이나 아너 스마트폰에서는 백그라운드 제한에 걸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등에 인식이 되는 앱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직 UI에서 절전 설정이 인식이 되지 않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은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대신 또 장점이 하나 있죠. 그렇게 백그라운드 동작 제한이 철저하기 때문에 대기 배터리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인데요. 대기 배터리는 LTE로 대기를 한다 하더라도 10시간에 1% 정도밖에 소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백그라운드 제한을 통해서 나오는 대기 배터리 수준이지만 이 정도라면 타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아이폰에서도 이 정도의 대기 배터리 성능은 나오지를 않죠. 여러 중국 스마트폰을 접해봤지만 이 화웨이와 아너 스마트폰 펌웨어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잘 다듬어지고 안정적인 UI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너 2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 플래그십답지 않게 아몰레드가 아니고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재생이나 실사용 배터리 성능이 무척이나 훌륭합니다. 동영상 연속 재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밝기에서 약 10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했고요.
밝기를 50% 정도 낮춘 상태에서는 무려 19시간 정도가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자, 물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레드미 K20 프로에 비해서는 동영상 재생에서는 시간이 좀 부족해 보여요. 자, 그렇지만 IPS 디스플레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절대 나쁜 수준의 배터리가 아니죠. 대신에 웹서핑 등의 일반 사용에서는 오히려 K20 프로에 비해서 20% 이상 나은 배터리 소모를 보였는데요. 예전에 강세 배터리로 유명했던 홍미4 프라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배터리 성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충전의 경우에는 다른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충전 스펙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아너 20 프로 같은 경우에는 퀄컴 퀵차저와 같이 고전압을 이용한 고속 충전이 아니라 5V 이하에서 전류만 높인 화웨이 슈퍼차지가 사용이 됩니다. 최대 5V 4.5A에 22.5W를 지원하는 번들 축적의 경우에는 아너 20 프로의 4000mAh 배터리를 불과 1시간 30분 정도 만에 완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대신에 퀄컴 퀵차지나 파워 딜리버리 등의 충전 기술과는 전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준수한 UI와 상당한 수준의 배터리 성능, 그리고 얼마 전 리뷰를 했다시피 마일리 GPU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게임 성능 또한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스냅드래곤의 아드레노 GPU에 비한다면야 아직 조금 부족하다 판단을 해야겠지만 마일리 GPU를 탑재하더라도 어느 정도 게임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건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웹서핑 등 일반 사용에서는 스냅드래곤 855나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한 타사 플래그십들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 기린 980 AP의 성능, 게임이든 뭐든 앱을 실행해서 사용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앱을 구동해서 사용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앱 구동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데요. 그만큼 CPU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 초에 같은 AP를 탑재했던 아너 V20 리뷰를 할 때는 스냅드래곤 845까지만 사용을 해봤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느낌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스냅드래곤 855와 엑시노스 980을 탑재한 타사 스마트폰들까지 이렇게 리뷰를 해보다 보니까 기린 980의 기본적인 성능은 스냅드래곤 855보다 845 쪽에 더 가까운 성능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뭔 소리냐, 같은 플래그십인데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느냐,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웹브라우저 정도는 실행에 차이가 없지만 무거운, 특히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와 같이 이런 무거운 게임들을 실행할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실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속도 차이가 꽤 나죠. 자, 이 정도라면 스냅드래곤 845와도 앱 실행 속도는 거의 유사한, 특히 무거운 앱일수록 그런 성능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앱 구동 성능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보신 배터리 소모에서 조금 더 나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무거운 앱들 구동에서는 살짝 느린 감이 있어도 전체적인 사용 경험에서는 누가 사용을 하더라도 무척 괜찮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문제를 떠나서라도 일단은 지금 VoLT가 지원이 되질 않죠. 거기다가 화웨이와 아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특정 SKT 기지국과 호환성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3G에서 LTE 전환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게임이 잘 되든 배터리가 오래 가든 스마트폰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가 기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점은 여전히 제가 직접 실사용하기에는 조금 먼 당신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고요. 어차피 화웨이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일부 보급형들이 우리나라 통신사들을 통해서 판매가 되기도 했었지만 업데이트 등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더더욱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이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말리 GPU 때문에 말리 GPU로 게임 구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단순히 그 부분이 궁금해서 리뷰를 진행했던 거고요. 자, 아너 20 프로 주간사진 품질이 타사 플래그십 대비해서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 외에는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중국 스마트폰들 중에서는 꽤 훌륭한 가성비 플래그십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그런 스마트폰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건 중국에서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사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기저기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또 다른 리뷰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